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9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 회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번 경기였던 우라와 대 가시와 경기는 뇌우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적중 특례 처리가 됐었죠. 어쨌든 이번 50회차까지만 국내 리그와 J리그 경기들이 승무패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주말 51회차부터는 프리미어리그와 세리A 경기들, 즉 유럽 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진 승무패가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 K리그, K리그2, J리그, J리그2에서 고통받았던 날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어차피 축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나 해외 유명한 리그 경기들 같은 경우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석을 할 때 많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국내 리그나 J리그보다는 너무나도 엉뚱한 결과 막 꼴찌 팀이 1등 팀을 잡는다든지 그런 경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어제죠. 목요일 밤에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50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올려드렸으니까 멤버십분들께서는 픽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금요일 오늘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는 멤버십분들 전용 영상에서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울산 대 대구. 자, 울산의 경우는 홍명보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서 그 빈자리를 김판곤 감독님께서 선임이 되셨고 제가 느끼는 건 똥차가 가고 벤츠가 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이번 시즌 부진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뭔가 홍명보 감독이 약간 명장병에 걸려서 선수 라인업을 이상하게 짤 때가 좀 많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서 이번 김판곤 감독님이 선임되신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김판곤 감독님의 울산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격 전개와 주도적인 수비 리딩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격적인 수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한 경기, 상대 실수를 기다리기보다는 실수를 유발하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의 현재 라인업 또한 야고 선수가 강원에서 이적한 지 2경기 동안 골은 없었지만 좋은 슈팅 능력을 보여줬었고 조지아의 아라비제 선수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규, 엄원상 같은 선수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대구의 경우는 경기력은 괜찮지만 마무리 결정력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세징야가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확실한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에드가 대갈박 잘 안 터지죠. 고재현 22경기 출전 중인데 한 골도 못 넣고 있죠. 정재상, 박용희, 장성원 모두 출전 경기수 대비 득점이 잘 안 터지는 선수들입니다. 참 답답한 대구인데 딱히 영입도 없었다라는 점과 이번 경기 울산이 홈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늘어나는 대구가 이변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맞대결 전적 또한 울산에 압도적으로 밀린다라는 점, 패턴적으로도 울산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대구를 상대로 홈에서 최다 연패인 3연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패턴적인 측면, 원정팀 대구는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울산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 이변이라고 한다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김판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다이나믹한 공격 축구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안산 대 부천. 자, K리그2 꼴찌 안산과 부천의 경기죠. 겉표면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부천이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경기지만 지난번에 보셨죠? 안산이 1위 안양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K리그2다. 한마디로 꼴찌와 1위 팀이 붙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게 K리그2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안양과의 경기를 봤었을 때 그날따라 유독
안양의 골키퍼가 선방해낸 볼들이 유독 안산 선수들의 발밑에 떨어지면서 세컨볼 운이 따라줬던 날이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부천의 바사니와 루페타가 있는 용병 공격 자원들을 상대로 안산이 승리를 기록하기에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산 그리너스의 경우는 송경섭 감독 대행께서 이제 물러나시고 꽃미남으로 유명했던 이관우 선수, 아니 이제 감독이죠. 선수 생활을 마친 뒤 수원FC 감독 대행과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그리고 청주대학교 감독으로 지도자 경험을 쌓고 안산 그리너스 감독으로 이번에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감독 교체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적으로 감독 데뷔는 김포FC와의 경기부터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날 경기만 보러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선수들이 어쨌든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개처럼 뛴다면 무승부 정도까지는 한번 안산이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산이 이번 시즌 2연승이 없었는데 지난 안양전에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안산의 승리는 없다 패턴이 나오고, 원정팀 부천은 원정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K리그2 원정 경기 결과 무승부가 청주와 함께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안산 그리너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2부 리그 특성상 뜬금포로 지난번 안양과의 경기처럼 안산이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픽으로 찍었는데도 틀리면 그것만큼 빡치는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력대로 안산의 단통패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제주 대 인천. 자, 제주의 경우는 최근 홈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좋죠. 또한 지금 중동 메시로 불렸던 남태희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남태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이탈로 선수가 중원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주의 단통 승리로 가기에는 찝찝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인천은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수석 코치로 있었던 최영근 코치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기존 3백에서 4백으로 변경을 해서 전술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확실한 전술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김도혁 선수가 팀 훈련에 합류를 했고, 제루소 선수와 박승호 선수도 조만간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제주의 주전 센터백인 연재훈 선수를 전북으로 보냈는데, 제주는 주전 센터백인 연재훈 선수를 전북으로 보냈는데 임채민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약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제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수원FC 대 대전 하나시티즌. 자, 수원FC 같은 경우는 권경원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팀을 나가긴 했지만 알바니아 출신 센터백 소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사실상 권경원 선수가 스피드가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잭슨이 왼발 센터백, 소타 선수가 오른발 센터백으로 수비 라인 더 탄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우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이미 대전 원정을 갔었을 때 이승우 선수 없이도 안데르손 선수와 정승원 선수의 골로 0대2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수원FC의 홈이라면 충분히 수원FC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정팀 대전의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영입은 더럽게 많이 하는데 와, 이 선수가 온다고? 라고 느낄 만큼의 영입이 없고 애매한 선수들 영입이 많아서 영입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확실한 주전 없이 얘 넣어봤다가 쟤 넣어봤다가 너무 교체가 많다라고 보여요. 그나마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켈빈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대구의 오승훈 골키퍼의 실책성 실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에서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선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아마 구택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 4경기 출전 후 오랜만에 복귀이기 때문에 예전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황선홍 감독님 취임 이후에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한 대전이고, 이번 경기 원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대전이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5무 6패로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점과 대전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무 없다 패턴을 반영한다면 저는 이 경기 수원FC의 단통 승리로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FC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서울 이랜드 대 부산 아이파크. 자, 서울 이랜드는 기본적으로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으로 공격에 강점을 두고 있는 팀이지만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손실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에서 몬타노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활약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서 브루노 선수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죠. 반면에 부산의 경우는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직전 퇴장으로 인해서 충북 청주에 0대2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2골 이상을 기록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전에서 코리아컵 포함 18경기 5골을 기록 중인 195cm의 장신 공격수 음나파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자원을 보강했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이 특이하게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 오히려 실점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득점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또 특이하게도 이번 시즌 부산이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은 적이 3번이 있는데 3번 모두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산 사이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6번 경기 산토이로 대 세레스 오사카. 자, 양 팀의 최근 리그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산토이로가 세레스 오사카를 상대로 5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지만 2무가 가장 최근에 2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3연속 무승부는 나오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승패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산토이로의 경우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소테예리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토이로의 경우는 워낙 많은 자원들이 골고루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테리오 선수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득점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세레스 오사카의 경우는 너무나도 득점이 한 선수에게 몰려있죠. 바로 레오 세아라 선수의 득점이 굉장히 몰려있다라는 점과 어시스트 또한 페르난데스 선수에 많이 몰려있는데, 이 두 선수만 집중적으로 마킹을 해준다면 충분히 홈팀 산프이로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건 배당적인 부분도 그렇고 홈팀 산프이로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찝찝한 부분은 산프이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로 부러지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연속 무승부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산프이로의 단통승으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가시와 대 간바 오사카. 자, 우선 이 경기는 원정팀인 간바 오사카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태인데, 간바 오사카 단통승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시와의 경우는 주중에 우라와의 경기가 매우로 인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간바 오사카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보이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 가시와가 간바 오사카 원정을 가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슈팅 숫자만큼은 2배 가까이 높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위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온다면 충분히 사비오와 키노시타 선수를 앞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시화가 현재 정배당을 받았는데도 투표율은 17%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무패에서는 좀 땡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가시화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면서 투표율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경기 사간도스 대 우라와. 자, 이 경기는 사간도스의 단통 패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로, 사간도스의 경우 이번 시즌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인 팀이고, 주전 공격 자원인 토가시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요코야마 선수는 잉글랜드 버밍엄으로 이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죠. 주축 공격 자원이 2명이나 나가리가 된 사간도스인데, 우라와 역시 공격의 핵심인 티아고 선수가 뉴캐슬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무승부 좀 의심을 해봤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간도스는 이번 시즌 최다 실점팀이고 우라와는 미들 자원들의 득점도 많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을 선택하기가 힘든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라와의 경우는 가시마와의 주중 경기가 뇌호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가시마의 3대0으로 개털린 사간도스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경기 딱히 이변 보지 않고 사간도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비행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